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문 없는 조문 외교, 굴욕적 한미 한일 정상회담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입니다.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국회에 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회를 선포합니다. 외교 참사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 참사라고 규정한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4년 중임제 개헌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개헌 관련 의장 산하에 개헌 자문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논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개헌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을 좀 들어봤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논평도 좀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기본소득 대선 때부터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을 굉장히 베이직 기본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오늘도 기본사회 얘기도 좀 했고 대통령 사전 중임제 뭐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 화두를 좀 던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 그런 이슈보다는 외교 참사에 또 꽂히고 물론 야당도 지금 국회 연설 하나 내내 야유를 했던 대목도 바로 이 외교 참사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외교 참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못한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속어 논란을 말하는 겁니까? 딱 찍어 두 개 중에 어느 겁니까? 아니면 둘 다를 지칭하는 겁니까? 둘 다 포함되어 있죠. 외교 참사라고 표현하는 그러면 것은. 이재명 대표는 비속어를 대통령이 했다라고 단정하고 저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외교 참사를 뭐 오늘 그런 표현들은 없었지만 당의 입장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이번 그 유엔 뭐 총회 연설이라든지 예. 또는 뭐 조문외교 불발이라든지 또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과정이라든지 일련의 이런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비속어 논란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라고 당에서 이미 규정한 바가 있죠.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이 문제 지금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정말 부끄러워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사안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제1야당 대표가 이 문제를 언급하고 가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맥락에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어떤 현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대표 연설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저는 보여준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저는 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우리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이후에 앞으로의 미래, 민생 위기 예. 해결 방안으로서 기본사회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의미는 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뭐 야당의 어떤 지금 야당과 최소한의 협치 자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24년 총선을 통한 국민투표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는데 과연 이 민생 위기 해결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또 정치적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헌 이슈를 예. 어떻게 야당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5분이 여기서 개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로 시청률 폭망하는 길입니다. 블랙홀이라고 개헌이 보통 그러지만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더 이상 우리는 꺼낼 수가 없습니다. 개헌 얘기는 좀 더 무르익으면 꺼내기로 하고 우리 정 교수님은 개헌을 강조하셨지만 외교 참사라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동의 안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예. 싶은 것만 듣는 이제 확증 편향에 이재명 대표도 좀 빠져 있구나 그런 건데 예. 조문 없는 조문 외교인데 조문의 사전적 의미를 이재명 대표께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런던에 가서 조문을 안 했으면 영국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당신은 왜 와갖고 조문도 안 했냐고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저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그다음에 한미 그 스탠딩 환담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한일 간의 그 약식회담 이걸 가고 굴욕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예. 여기서 민주당의 외교적 무지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일본에서는요. 약식회담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외교 용어에. 그러니까 회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이 있어요. 회담이 있고 이 회담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식 회담이 일본의 회담입니다. 같은 한자로 쓰더라도요. 이게 이제 서로 대비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담이 있고요. 간담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예, 서서 하는 이제 스탠딩 환담이 있고요. 착석 형태로 앉아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담이 있고 간담 중에 착석 간담이 있고 스탠딩 간담이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나누느냐? 정식 회담, 약식 회담, 그다음에 스탠딩 환담 이런 정도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약식 회담이 일본의 간담하고 똑같은 거예요. 착석 간담. 그럼요. 그거를 모르고 그 일본에서 외교 용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게 우리는 회담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간담이라고 해갖고 이게 굴욕적이다. 그런데 요번에요. 뭐 48조 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스탠딩 환담한 것도 이것도 뭐 굴욕적이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이 한국의 외교적 무능을 탓할 게 아니고요. 예.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 일정 때문에 뉴욕 일정을 하루를 다 날려버렸어요. 미국 예. 측에서. 예. 그래서 몇 개 국가 진짜 영국 요번에 신임 총리 등장하고 그래도 그런 몇 개 국가 빼놓고는요.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탠딩 환담을 했는데 미일 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 미일 간에도 했는데 그것도 일본에서는 간담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가 미국 가갖고 제대로 그 회담도 못하고 간담하고 갔다 그러면 굴욕적인 미일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알고 비판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이죠.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걸려 있는 사건입니까? 네. 혹시 그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혹시 뭐 지속적으로 선물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해인지 잘 설명할게요. 네. 혹시 오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씀하실 계획 있으세요? 그러면은? 상의할게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구속된 사안을 다룰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맞는가 하는 점. 그리고 이 이화영 전 지사의 구속이 이재명 대표의 신변에 또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가 성립이 안 되면 두 번째도 당연히 성립이 안 되겠죠.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화영 전 대표가 구속된 것은 저 수사의 끝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저는 그 고구마 줄기를 파들어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이제 이화영 전 대표가 그렇죠. 줄기예요? 줄기 땅에 가다 보면 올라온 이제, 줄기? 줄기죠. 가다 보면 고구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지사의 최초 측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이해찬 그 전 당대표가 예. 이렇게 이제 그 측근이었는데 이렇게 추천을 해서 간 걸로 그렇게 이제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된 걸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말하자면 가서 측근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평화부지사라는 중차대한 직위를 맡았는데 예. 그리고 어쨌든 부지사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활동한 내역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에게 전략적인 그런 것들이 매우 많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가가지고 그 아시아 태평양 그 협의 아태 협의인가 민간 기구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이렇게 예. 연결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본사가 또 쌍방울 그룹의 사무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보도를 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그걸 연결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나중에 아태협 분들이 거기에서 나가서 선거운동을 이제 해줬다는 그런 예. 의혹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들이 놓고 보다가 보면은 지금 그 중요한 거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또 이재명 예. 대표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1심부터 마지막까지 했던 변호사비 대납했던 그 분이 어쨌든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20억 전환사채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했다라는 이제 그게 또 있어요. 공통적으로 쌍방울이 다 관여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예. 김혜경 씨에 대해서 변호를 맡았던 분도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방향이 저는 일정하게 한 포인트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화영 지금 킨텍스 대표가 예. 구속됨으로써 보다 더 이제 명징하게 이 부분을 좀 추적해 들어갈 수 있고 입증해낼 수 있는 고리들을 검찰이 저는 수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 매우 또 폭발력 있는 사안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전 그렇게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구속과는 별개로 그 전날이죠. 그저께는 이 검찰이 네이버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전에 두산건설을 압수수색했죠. 성남 FC 관련해서요. 자, 이 다방면에 걸쳐서 검찰의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보겠습니다. 성남 FC 같은 경우는요. 그럼 다른 지자체도 다 수사해야죠. 아니 그리고 그런 구단 같은 걸 운영하면 후원금, 협찬금 이런 거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수사해야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의인 코스프레에 나설 일이 아니라 불의로 얼룩진 각종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는 일에 우선하길 바랍니다. 영화 아수라의 차해진 대사들을 다시금 돌려보고 국익을 위한 야당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 영화 아수라는 뭐 제가 내용을 다시 또 상기시킬 줄 필요는 없긴 했는데 뭐 현직에 있는 그 지자체장이 뭐 검사라든지 뭐 경찰 깡패들을 동원해서 부동산 개발업자와 뭐 짜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정적인 내용인데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그걸 이제 좀 빗댔습니다. 지금 모든 수사의 칼날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좀 했습니다. 자,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가는 것인가? 그러면 정말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물론 수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디까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 건가? 기소하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기소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키는 데까지 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전망과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께서는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이 사안이 수사 결과에 달려지겠지만. 네, 뭐 범죄 중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국민들의 민심은 구속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이 되게 크고요. 오늘 이재명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초보라고 해서 양해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외교 순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똑같은 워딩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라고 해서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서 양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온 의혹만 보더라도 저게 어떻게 시장을 2번 하고 도지사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의혹인가. 정말 다양한. 그러니까 영화 아수라를 김병민 비대위원이 언급을 했지만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의혹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대선 후보로 나왔으며 하물며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되었을까. 국민들의 정서는 정말 구속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부적절한 야당 대표의 자리를 좀 물러나고 야당이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건 국민들의 마음이고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범죄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느냐 또 그 범죄의 가볍고 무거운 무게에 따라서 뭐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여러 가지 논란을 자초하고 셀프 공천을 받아서 당대표가 되었을까라고 보면 야당 대표를 감히 구속할 수 있겠느냐 전 이런 포석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제1야당 대표를 구속까지 시키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잠시 속보 내용 좀 전하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옵니다만은 우리 군 당국 합참에서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제 속보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 일요일이죠. 북한이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뭐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은 아니지만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5번째였고 오늘이 이제 6번째가 되겠습니다. 앞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라는 국정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의 무력 시위가 점점 도를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 미 핵항모가 참여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더 북한이 좀 이런 식으로 무력 시위에 나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 뉴스7에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께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도 뭐 맨날 면책특권 뒤에 숨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은 뭐 당연히 구속도 되고 뭐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또 본인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영상 보겠습니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습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에게 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수를 칩니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야유라고 봐야 되겠죠. 당신의 문제가 될 텐데 당신도 거의 피해갈 수 없어라고 하는 야유성 그 환호라고 봐야 되겠고요. 앞서 김연아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야당 대표라고 해서 사법적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피해 가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원칙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이재명 대표가 엄청난 지금 사법적 리스크에 놓여 있긴 하지만 예. 범법 사실이 드러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속에서 예.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사실상 뭐 구속을 우리가 운운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너무 나간 얘기다. 실제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오늘 그 아침에 구속된 예. 이화영 부지사도요.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 예. 도의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그냥 소위 이른바 이해찬 의원의 그 캠프에 있던 이화영 씨를 부지사로 영입해서 소위 이른바 대북 사업을 전담케 했던 거예요. 최측근이었다면 당연히 대선 때도 캠프로 합류했었겠죠. 예.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어떤 이 문제는 지금 이화영 킨텍스 대표의 구속만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단정 짓는 것은 대단히 논리적인 비약에 불과하다. 그리고 성남 FC 의혹의 판을 키우고 있는 검찰인데요. 이 또한 저는 두산건설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압수수색을 이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이른바 굴욕 외교 또 외교 참사 이런 어떤 국민적 관심을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수사 이걸로 돌리려고 하는 의도라면 저는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